안녕하세요. 작업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조영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야생동물을 도시나 자연 공간, 이런 미술 전시 공간이 아닌 곳에다가 설치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님 작업을 몇 점 보았는데 네. 주로 초식 동물을 많이 대상으로 삼으시더라고요. 혹시 예. 그 이유가 있으면? 최초에는 네. 말을 먼저 시작했어요. 말이었고, 말을 보면 기능이 형태에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 인간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을 보니까 움츠려 있는 나보다 되게 잘 달릴 것 같고, 이런 모습에 좀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초기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그냥 주위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재밌는 거, 그 유리병을 깼었을 때 이런 파편화되는 어떤 통쾌함도 즐거웠는데, 어떤 인간이 유리병을 만들고 유리병이 다시 인간이 되는 뭐 이런 관계도 재밌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사용하고 계신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문명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재료들이잖아요. 뭐 철이라든지 어떤 플라스틱.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문명을 상징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자연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거를 유언의 도시랑 연결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유언의 도시 때는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연을 먼저 경험한 것보다 시멘트 같은 것들, 제가 네. 살고 있는 온통 사방이 시멘트였잖아요. 속성을 네, 살펴보면 벽지로 덮여 있지만, 그게 아마 제가 최초에 경험한 어떤 자연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중심에 거대한 건물을 두고 사람들이 도열해 있잖아요. 네. 제가 집 밖에 나왔을 때 어떤 건물의 구조들, 수직적으로 서로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도로 같은 것들, 이런 도시의 질서들이 되게 규격화되어 있다라는 어떤 제 체감 때문에 그런 작업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작업들을 보면 자연에서 얻은 선들, 그리고 로우 폴리 타입의 각상을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투영성을 넣어서 이게 환경과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시도들이 연속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공존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나, 그거를 제가 물질성으로 가지고 왔을 땐 서로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A마크 전시에 출품했던 작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작업이 인류 멸종 이후에 조각이라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오셨어요. 장난스러운 이미지의 로봇 형태인데요. SF 장르의 영화들을 보면은 일종의 클리셰 같은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네.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여기에 나오는 로봇들과 인간의 관계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갈등 또는 사건들이 벌어지겠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도출되겠다라고 엮이는 이야기들이 보여지는데, 그 지점이 재밌었어요. 생각을 해봤죠. 작업실에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인류가 다 멸종해 있으면 어떡하냐. 자동화 기계만 남겠네. 자동화 기계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을 행하고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좀 미래 사회의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는 자연의 범위를 플라스틱이랑 기계랑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공공조각 시리즈의 제작 방법이 궁금합니다. 허공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제가 2차원 이런 뭐 페이퍼라든지 또는 컴퓨터에서 3D로 만드는 어떤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때는 생각이 되게 많이 막히는데,
허공에다 대고 어떤 상상을 해서 이미지를 띄우고 그러면 허공에 이런 지점들을 잡아서 연결시키면 형태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작업이다 보니 네. 어떤 무게 중심을 잡는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 전시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요. 뭐 태풍 같은 때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바람인데 작품이 그럴 때도 잘 서 있어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야외 전시하다가 작품 넘어가고 이런 적도 아주 창피한 일인데 왕왕 생기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조각들의 그런 동물의 모습은 어디서 착안해 오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야생동물의 생태, 습성, 그리고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존재들이 어딘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작업 구상이 좀 많이 돼요. 제가 느끼는 동물의 모습은 뭐냐면요, 과거 인류가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했다고 보거든요. 아주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동물이 살아있다라는 존재를 보고 동물을 따라간다든지, 그리고 동물한테 고기를 얻는다든지, 동물의 가죽을 빌려서 몸을 보호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관계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동물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인류와 어떤 미래는 또 어떤 식으로 가게 될까. 지금은 야생동물이 보여지지 않지만 이제 이것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존재하거든요, 아직도. 네. 이제는 그 말 형태보다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환원돼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대형 공공 조각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서 제작하신 다면체 조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철사를 휘어 제작하신 드로잉을 연상케 하는 조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조 방식은 자연에서 얻은 유기적인 선들이 서로 관계를 이뤄가면서 흐름을 가지고 형태를 이루는 이런 식으로 선조 방식은 진행이 되고요.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각상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조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 형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투명 재료를 써서 환경과 결합할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죠. 보면 그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하신 작업의 경우 어떤 거는 그 전구를 넣어서 마치 좀 별자리 같이 보이는 그런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최초에는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 LED 조명 이런 것들을 넣을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작업이 이제 전면적으로 야외 설치 전시가 주로 진행되면서 이 형태 자체도 적응력이 필요하겠다, 견고해야 하고 야간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인류가 길을 찾고자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는다든지, 삭막한 사막이나 까마득한 어둠, 이게 황량한 곳에서도 동물의 존재를 봤었을 때 더 반가운 기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외 설치 작업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개인전을 이 화이트 큐브 실내 공간 갤러리에서 하고, 네. 그 전시를 몽골에서 그 전시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몽골에 가서 현지에서 재료를 구하고, 몽골은 완전 자연과 이제 도시가 조금씩 갖춰져 가는, 급속도로 갖춰져 가고 있는, 속도가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울란바타르에서 재료를 구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품들을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초원으로 이동시키는 그 전시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현지에서 그런 재료를 구하고 제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찾았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찾았었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과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 막 찾아다녔던, 또 수렵을 하고 수집을 하고. 예, 이런 모습과 되게 닮았다. 그래서 그 전시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러면 그 몽골에서의 전시가 어떤 작업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예, 몽골 전시를 보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야생동물 형태를 만들면
이 형태를 통해서 정지해 있던 정주하고 있는 제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살아있는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야생동물인 것처럼 이동하고 움직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이나 예. SNS 어떤 작업실의 캠핑 도구들을 보면 캠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행이나 이런 캠핑이 작업에 어떤 영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나요? 처음에는 작업실에서 너무 하드한 재료를 다루니까 네. 쇠를 자르고 용접하고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품을 구상할 때 일단 중압감을 많이 가졌죠. 일단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가벼운 스케치 도구라든지 제 사진 찍는 것도 좀 좋아해서 네. 여행 다니면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그냥 여행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조각가이다 보니까 뭐를 또 그렇게 또 만들고 시작을 해요. 또 캠핑이라는 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정말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만 챙겨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유목민의 삶과 맞닿아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유목을 하는 그런 말이나 어떤 초식 동물들의 삶과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미술 행사에서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작가들이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 이외의 장면들, 작품의 결과물만 사람들이 제공받아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까지도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작업적인 측면이나 어떤 작가님에게 도움이 됐었던 점이 있었으면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의류회사에서 작가가 작업할 때 이거를 입어달라. 협찬이 들어오는 거. 네, 협찬도 되고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봤지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돈으로 환원한 거는 SNS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 상황들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지 일단은 창피하고요. 카메라에 이렇게 얼굴이 나온다는 게 제가 무슨 뭐 방송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저는 기존 사회 틀에서 저를 맞추는 것보다 제가 저를 편집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 그러니까 창피하다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상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면서 전시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경우에는 예술가라는 호칭보다는 본인을 조각가 혹은 노동자라고 칭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은 어떤 것일까요? 예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창작물 제가 생산해낸 것들이 네. 세상에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술 작품도 사람들 힘들 때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사지 않더라도 네네. 물론 저도 팔고 싶죠. 팔고 싶은데 그거 이외에도 이런 공공재 성격으로도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할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작업 계획은 제가 야외 설치 작업만 하다 보니까 작품 형식들이 좀 정형화되는 경향들이 네네. 있는데 이것들을 형식들을 좀 다변화하고요.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영상들을 좀 재밌게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작가님 작업을 좀 더 여러 공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해.